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관리한 선거입니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12월 14일 현재 총 6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전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일부터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 선거와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수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2022년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는데, 이번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한 선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약 7천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2년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15일 실시한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 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 투표로 실시됐는데, 투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 당선인을 살펴보면 서울 강태선, 부산 장인화, 대구 박영기, 인천 이규생, 광주 전갑수, 대전 이승찬, 울산 김철욱, 세종 오영철, 경기 이원성, 강원 양희구, 충북 윤현우, 충남 김영범, 전북 정강선, 전남 송진호, 경북 김점두, 경남 김오영, 제주 송승천입니다. 이번에 뽑힌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인준후 2023년 정기총회일부터 4년간 시도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편 당선인 정보, 투표율, 개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전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12월 14일 현재 모두 6건입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교육감 선거 울산광역시 1건, 국회의원 선거 전라북도 전주시 을선거구 1건, 시도의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구미시 제4선거구 1건,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울산광역시 남구 나선거구, 전라북도 군산시 나선거구, 경상북도 포항시 나선거구 등 3건입니다. 12월 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12월 8일부터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고, 12월 23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2월 20일까지, 수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과 산림조합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농협과 산림조합은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인 2022년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수협은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인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면 됩니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3년 2월 21일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선거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준 아나운서, 오늘 선거 키워드의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네, 벌써 마지막 키워드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전당대회입니다. 최근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전당대회인데요. 이 전당대회는 쉽게 설명하자면 전국의 당원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걸 말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당원 대표자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건가요? 네,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정당의 주요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고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의 굵직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 전당대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우리나라 전당대회는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직자를 뽑아야 하거나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때 정당에서는 전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당대회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 7,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2월부터 6월 프라이머리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에 나설 당 후보를 공식 지명합니다. 사실 미국의 전당대회는 사실상 확정된 후보를 형식적으로 공표하는 축제 성격이 강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후보가 되고 전당대회는 대선 승패를 가릴 전략적 지역에서 열립니다. 네, 미국의 전당대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선은 이 전당대회에서 실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실시하는데 모든 경선이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건 아닙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거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경선을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전당대회는 정당에 소속된 당원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모든 당원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에는 당원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진성 당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성 당원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먼저 당원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란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당원은 진성 당원과 일반 당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진성 당원은 각 정당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가입 기간 동안 일정 액수의 당비를 납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을 말합니다. 정당에 따라서 진성 당원을 권리 당원이나 책임 당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권리당원, 이 책임당원이라고 하니까 좀 익숙하네요. 이 진성당원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각 정당의 진성당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지도부 선출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습니다. 또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 등을 결정하는데 이런 내용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명시되어 있죠.
네, 진성당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정말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 선출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당원으로서 부여되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한인데요. 진성당원이 경선에서 후보의 탈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당이 최근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이 진성당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최근 우리나라 여당과 제1야당의 진성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진성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전당대회 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당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당대회는 각 정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거나 당의 진로, 주요 사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 정당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이 선거 키워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양 아나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거와 나눔이 지난 8일 광주 지역 무료 급식단체와 아동 양육시설에 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 봉사와 환경 미화 등의 나눔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선거와 나눔은 광주시 선관위와 구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8년 결성 이후 직원들이 매달 모은 성금으로 불우이웃 연탄 배달, 무료 급식 봉사, 복지시설 후원 등 해마다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정당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충남선관위 소속 봉사단체인 행복나눔회 직원과 6개 정당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는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선관위와 각 정당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정당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색소폰을 가리키고 있는 배만호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음악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예 음악의 연의 길로 들어서려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죠. 한 20년 넘었습니다. 색소폰은 다른 악기보다도 아주 무한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같은 악기를 불더라도 똑같은 악기를 불더라도 부시는 분에 따라서 소리가 다 틀려요. 삼연음벽 있잖아요. 이 세 있다는 요거는 한 박자를 쪼개 쓰는. 색소폰을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음악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 2, 3개월 안에 그걸 다 터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조금 음악을 깊이 알게 되면은 조금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매월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처음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모르다가 나중엔 진짜 화려한 연주를 할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애로사항이라는 건 우리나라 음악 산업이 굉장히 열악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회비를 조금씩 받지만은 그냥 운영비 정도 나오는 거지 내 인건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우리 회원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음악의 전당을 하나 꾸며갖고 누구든지 와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게 제 꿈입니다. 나에게 선거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꾼을,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참여 안 하시면은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일꾼을 뽑아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